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나는 왜 내성마비 치료에 있어서 정상 발달 용어를 반대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물리치료 전공 대학 교수님들과 내성마비 치료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정상 발달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의견이 좀 둘로 좀 나눠졌는데요. 한쪽은 정상 발달 용어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전형적인 발달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한쪽은 아니다.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 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의견이 좀 둘로 나뉘어서 티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정상 발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16년도 법제처에서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이란 표현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또한 장애인이라는 단어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정비된 바 있습니다. 장애우란 표현도 일정 기간 사용을 했었는데요. 해당 표현은 누구누구의 친한 사람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우란 표현은 1인칭 시점의 독립적인 주체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장애우 표현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이란 표현도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와 관련된 언어 선택에 있어서 정상이란 표현을 사용하자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괜찮다거나 혹은 일정한 범주 등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상이란 단어 선택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정상 발달과 관련돼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정상 발달의 과정을 학습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 발달의 개념을 내성마비 아동의 발달 과정과 비교 설명할 때 바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 발달을 기준점 혹은 정당한 범위, 적정의 가치로 이해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상 발달을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로 이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상 발달과 전형적인 발달, 과연 어떤 의미가 더욱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내성마비는 각 아동마다 발달 과정이 다르다. 두 번째는 내성마비 치료는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성마비는 전형적인 범주를 벗어난 특별한 발달 과정이다. 물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성마비는 각 아동마다 발달 과정이 다르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배운 대로 내성마비는 GFCS 단계에 따라서 발달 과정이 다릅니다. 치료는 GFCS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정상에 가깝게 다가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수술 등의 방법으로 GFCS 단계를 넘을 수는 있지만 운동치료 등의 방법으로 GMFCS 단계를 넘는 것은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많습니다. 전형적인 일반적인 용어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발달이란 단어는 발달 과정과 치료 목표가 다른 뇌성마비 아동을 전부 하나의 치료 목표로 몰아가는 의미를 내포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뇌성마비 치료는 정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뇌성마비의 치료 목표는 정상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에 가깝게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가끔 GFCS 4, 5단계의 아동이 치료를 통해서 GFCS 1, 2단계로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GMFCS 4, 5단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해당 아동은 GFCS 1, 2단계의 아동이었는데 GFCS 단계 설정을 잘못했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 또한 정상 발달을 추구해야 할 혹은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노말과 에보노멀이라는 용어는 과거에 활발히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지금은 의학적, 과학적 그리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환경이 바뀐 사회입니다. 세 번째, 뇌성마비는 전형적인 범주를 벗어난 특별한 발달 과정이다. 뇌성마비 치료는 GFC에서 각 단계에 따라 치료적 목표를 세우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장 최대한으로 이끌어 일상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GFCS 1, 2단계, 3단계, 4, 5단계마다 치료적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뇌성마비 아동은 전형적인 발달 과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전형적이지 않은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발달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발달이 아닌 각 단계에 따른 특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상 발달이란 기준과 용어를 사용한다면 뇌성마비 발달 과정을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정상에 가깝게 치료를 하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치료 계획은 이러한 특별한 발달 과정을 인정하고 GFCS 단계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서 해당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끄는 과정이 바로 치료 과정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정상 발달의 용어가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뇌성마비 치료에 있어서 정상이란 용어가 마치 추구해야 할 가치, 기준점이란 의미를 내포하여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 목표가 정상에 가깝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가까운 치료 목표는 아이들에게 치료 시간, 치료 방향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아동에게 일상의 활동과 참여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뇌성마비 치료에 있어서 정상에 가깝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치료 계획은 반드시 명확해야만 합니다. 전문가는 뇌성마비 운동 발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적어도 이를 바탕으로 아동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용어의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상 발달이 기준이 된다면 기준에 못 미치는 뇌성마비 발달 과정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가 국내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뇌성마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서는 적어도 용어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외국 저널에서도 노멀이라는 표현 대신 티피컬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확대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형적 발달이라는 용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21세기에 가장 걸맞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정상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상 발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는 전문가라면 이 정상 발달한 용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